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먼저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편들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도 해동해서 먹었습니다. 이준석 전 아침 대신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니 저는 뭐 어차피 뭐 수도권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니 뭐 장하나 의원은 주부니까 명절 스트레스 만만치 않으셨을 테고. 아니 뭐 저는 다행히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슬프네요. 왜요? 저희 그 시댁 가족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되게 안 만들어주시는 복 받으신 분이네요. 예, 이게 뭐 개인의 뭐 복골복이라 그러나요? 이게 아니라 사실 모든 주부들이 모든 여성들이 명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의원은 미혼인데 미혼들도 결혼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받고 오죠? 스트레스가 있죠? 아니요,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딱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이제 추석 때 하는 일들이 뭐 예전엔 좀 어릴 땐 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상에 그냥 좀 긴 휴일 같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게 슬픔. 예. 맞아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추석을 보내고 온 아침. 추석 연휴 지나면서 도대체 핫하게 떠오른 사람은 누군가, 반대로 좀 어두워진 사람들은 누군가,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 보죠. 먼저 상한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저는 이해찬 전 총리를 뽑았습니다. 이해찬 의원. 예. 장하나 전 의원 것까지 확인하고 갈까요? 예. 장하나 전 의원은요? 네, 저는 상한가로 민주당 상한가. 뽑았습니다.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을 상한가 주신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 사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퇴비, 분뇨 퇴비 이런 사건도 있긴 했지만은 그런 논란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추미애 지도부의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꽃가마탄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있고, 예를 들어 굳이 대비를 해보자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새누리당에 복당했던 의원들에 비해서 그들은 지금 돌아와서 역할이 딱히 없죠. 지금 역할이 없는 상태인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귀 시에 지금 주어질 수 있는 역할이 반기문 저격수. 예, 그리고 박지원 대표의 종횡무진에 대한 어쨌든 방패 역할. 왜냐면 정치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선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역 대표성도 또 세종시라는 아주 특수한 지역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역할이 많으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기문 저격수로 이해찬 의원? 이건 좀 의외네요. 사실 반기문 총장이 이제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 추석 연휴가 대선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한다면은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뭔가 그걸 앞두고 액션을 좀 취한 것 자체는 이제 대선 출마 선언과 가깝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귀국하겠다 나. 네, 사실 세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게 추석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지만 하지만 한국에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이라면은 의미가 있는 명절이 추석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좀 사전에 좀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기문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일을 해봤던 인사들이라든지 반기문 총장이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 주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총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그것도 선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오늘부터 복당 논의 시작되는 거죠. 장하나 네, 의원. 이제 지금 몇 시간 남았을까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미애 당대표께서도 이해찬 의원의 복당론이 오늘 정식 안건이다 얘기를 했고요. 몇 시간 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저도 길게 끌 거라고 보여지지는 길게 안 끌 거다. 그러니까 되는 걸로 지금 보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저격수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총리 시절에 외교부 장관이었고요. 또 우리 반 총장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게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하면서 상당히 아시아에서 총재가 나올 그 타이밍에 반 총장님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되게 친박 또는 진박 또는 요런 여권의 대선 후보로서 좀 노골적 행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지요. 예.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해찬 상한가. 근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 예. 이준석 전 의원. 예. 반기문 총장이 근데 새누리당 행이 맞긴 맞아요? 저는 새누리당 행은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 보고요. 그거는. 근데 하지만 보수 진영 행은 거의 100%라고 보수 봅니다. 진영 행은? 보수 진영 행 100%. 아니 보수 진영 행에 새누리당 빼면 뭐 어디요? 아니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번에 만났잖아요. 만났죠. 예, 그 자리에서도 그 김종필 전 총재 그 예. 말을 전언을 메시지를. 거기서 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뭐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사력다에 돕겠다. 이 약 물고 덤벼라 했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좀 나서 싶사하는 분위기로 뉘앙스를 풍겼으면 어딜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친박계가 반기문 총장을 미는 것에 진심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반기문 총장일 겁니다. 진심이 아직까지는 좀 완전치 않다고 보세요? 네, 완전하지 않아 보이고 아마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해 가지고도 역할 자체를 새누리당에서 언급할 때 지금 뭐 사실 뭐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페이스메이커 역할 비슷하게 보고 있는 불쏘시개.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만다는 것은 좀 새누리당의 영입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저는 약간 미묘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정현 대표가 계속 슈퍼스타 K 방식 경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순탄하게 추대되는 것을 원하지 가가지고 무슨 사실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지지도가 상승할 개연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기문 총장의 지금까지의 외교관으로서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연설이나 아니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물로 끈다기보다는 관리형의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그 슈퍼스타 K라는 걸 통해서 이변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기문 총장이 들러리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양쪽이 다 지금까지 딱 마음을 정한 건 아니라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어쨌든 이해찬 의원이 이준석 비대위원이 뽑아온 상한가.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을 상한가로 뽑아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네, 더민주 아니고 민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쳤잖아요. 이제 합친다고 이제 했고 이게 뭐 당무위원회라든가 그 당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그 통합을 뭐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네,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서 18일 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상한가라는 게 여기에서는 그 뭐 우리 원외 민주당이라고도 하고요. 마포 민주당이라고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상한가다. 잃을 게 없다. 뭐 얻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다시피 마포 민주당에 지금 그 김민석 당대표께서 또 추미애 당대표와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분의 그 뭐 정계 다시 뭐 컴백이랄까 이런 것들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그 사라지기 직전에 뭐 마지막 상한가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원외 민주당 상한가. 네네, 뭐 추미애 당대표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그 통합의 성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 예전에 헤어졌던 세력과 실제적으로 합치는 성과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을 견제하는 의미, 특히 호남에서의 어떤 의미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뭐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사실 지금의 민주당 세력과 헤어진 게 언제입니까? 2002년도에 정몽준 후보 국민통합21 쫓아가면서 이제 벌써 15년도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미 민주당 계열 인사로 활동한 것보다 야외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당명을 찾아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명 찾기 정도 의미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차근차근 아주 뭐 큰 일들은 아니지만은 대선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뭐 애초에 좀 우려했었던 추미애 대표가 뭐 과격 성향 또는 혹시 특정 정파에 매몰된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거의 불식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찾아오는 것 자체의 의미는 결국에는 제1야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 지금 최근에 정체성과 그리고 새 확장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좀 맏형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외 민주당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대단한 지지 세력을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 제일
제1야당의 어차피, 정통성을 그렇죠. 확보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좀 빨리 처리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나중에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이 예. 예를 들어 김민석 대표랑 협상해가지고 민주당 당명을 혹시 국민의당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이것도 대선 앞두고 얼마나 또 황당한 일입니까? 야, 그렇게 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있었던 것처럼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번 대선 국면 자체가 그때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명을 가진 당이 2개 나온다 해도 크게 이상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거는 잘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잘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져가는 순간 그 안에 따라오는 것이 뭐 새천년민주당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해봤을 때 평화민주당 다 따져봤을 때 김대중 DJ 정신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또 DJ 정신이라는 걸 통해서 호남 지지세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 지점은 좀 이번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하나 전 의원이 꼽아온 민주당 두 분 다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시네요. 자, 상한가 정리하고 하한가로 좀 넘어가 보죠. 하한가. 장하나 전 의원, 하한가 누구?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꼽았습니다. 문체부? 조윤선 장관 그 임명할 때도 시끄러웠는데 장관 임명하시자마자 또 국민들 속을 확 뒤집어 놓으셨네요. 아니, 제가 이 얘기 듣고 가야겠네요. 문체부가 왜 하한가 무슨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석 때.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데요. 한 30만 부 정도의 이제 정부 그 정책 홍보지를 문체부가 냈습니다. 뭐 고향 가는 길 해가지고 고향 가는 길 2016 추석 요 정책 홍보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비용도 한 1억 2천만 원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 하나를 했을 텐데 그 안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어떤 치적이랄까 10가지를 꼽은 것이 뭐 요목조목 문제가 돼서 특히 그 안에는 위안부 합의 잘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사드 배치 결정한 것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좀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위안부 어떤 우리 할머니들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합의를 잘했다고 한 것은 저는 물론 한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정부의 업적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고통받는 분들, 아직도 상처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뺐어야죠. 특히 추석이라는 게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 봉합하고 그렇죠. 둥근 어떤 하나 되는 마음을 누구나 가져야 될 텐데 아직 갈등이 치열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약간 한쪽의 얘기를 정부가 아무래도 정부가 얘기하는 건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수의 얘기라고 해서 짓밟는 것은 너무 안 좋다. 추석의 마음과도 맞지 않고 특히 위안부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굴욕합이다. 정말 외교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사안인데 과연 치적으로 이걸 써 넣는 것이 옳았는가. 그것까지도 잘했다고 하니 책자 만든 것 자체도 반대세요? 홍보 책자 이런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준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홍보 책자 보니까 내용의 애초에 골자 자체가 10가지 열거됐다는 것들이 뭐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비판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지만 할 일은 하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이걸 썼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의 좀 지지가 안 나오는 정책들을 일부러 열거한 것이 그 컨셉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평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이건 매년 했던 거고 정당들도 전부 다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가지고 그렇죠. 뿌리죠. 책자 다 뿌리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이거 내용 못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정당들이 뿌리는 책자하고 다른 게 이거는 정부에서 뿌리는 책자는 우리 혈세로 만든 건데. 아니 정당도 뭐 따지고 보면 정부지원금을 다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런가요?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거 뭐 KTX나 이런 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 꽂혀있는 잡지 읽어봐도 비슷합니다. 원래 정부 홍보 책자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어쨌든 아까 장하나 의원 말한 것처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은 사안인데 이것을 어떤 최종적인 것으로 이렇게 언급해서 지금 좋을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당과 청와대 입장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사안들, 지금 국민의 평가가 좋지 못한 정책들을 어쨌든 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당은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당과 청와대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청와대보다는 당이 주도권을 잡고 민심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전략상 유효한데 청와대가 끝까지 이제 뭐 이런 정책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거는 경직성과 더불어 가지고 나중에 선출될 대선 후보의 어쨌든 활동 반경을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과 청와대 간에 약간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준석 위원 말씀대로 일부러 정면 돌파를 위해서 논란 있는 것들을 10개를 뽑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작전대로 한 거다 하면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정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노동개혁이 또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노동개혁은 사실 노동개혁법이 19대 때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무산이 됐고 지금 새로 발의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또 업적이라고 올렸는데 보니까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게 업적이다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뭐 비정규법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서 과연 반대론이 많은데 국민들이 얼마나 끄덕일까? 이게 작전이었다면 잘 짠 작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거만 제가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보다는 좀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내용을 세게 갔더라고요. 말씀대로 새누리당조차도 부담스러운 내용이라 그러면 할 말 다 했죠. 뭐 하한가 줄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체부 하한가. 그럼 이준석 전 의원은 하한가 못 뽑아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사실 정의당이 갑자기 당명 바꾼다 그래가지고. 정의당이 당명을 바꾼다는 네, 거죠. 공모 중입니다. 무슨 상황인가라는 생각하게 됐거든요. 정의당 하한가? 예. 사실 정의당의 그 당명 논란이라는 건, 당명을 비고치하겠다는 그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엔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은 정의당이라는 사실 정의라는 어떤 좀 용어는 뭐 보수적 가치도 아니고 진보적 가치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리고 뭐 사실 예전에 민주정의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을 이름을 무엇으로 바꿀까가 이제 뭐 사회민주당도 안에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한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3당이라는 입지를 완전히 국민의당에 뺏긴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정책적 선명성 자체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과거에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어떤 안보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제 복지라든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노동계 이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는 전선이고, 지금 당장 정의당이 예를 들어 청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어려워진 것이, 최근에 보면 정의당이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20년 동안 인재충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 17대쯤에 그 당시 비례대표로 많은 그 민주노동당의 당선자들이 배출됐을 때 그때 노회찬 의원이 지금까지도 당의 얼굴로 활동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 안 보이는 상황. 물론 이거는 정체 국면. 물론 이건 양대 정당도 지금 마찬가지이지만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당명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정의당이 이렇게 당명을 바꾸는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설마 당연하다. 이름 바꿔서 다 해보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말씀하신 당의 젊은 피가 들어야 돼요. 특히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당보다도 그런 면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만도 못하다는 게 사실 냉정한 평가고요. 왜냐하면 15년 전에 실제로 보면 15년 전에 굉장히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던 정당이 대단했죠. 정의당이고 사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당의 얼굴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보면은 정의당이 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메갈리아 관련된 논쟁에서 예를 들어 정의당 내 당론 같은 것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당 내 위원회와 또 중앙당 간의 갈등이 있는 등 안에서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인 것 제가 같아요. 더민주 소속의 정치인이지만 그 지금까지의 크게 얘기해서 민주당이죠. 60년 역사의 민주당. 그리고 최근에 더민주가 어떤 그 지지층으로부터 아쉬움을 낳는 점은 최근에 사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좋은 그 선택일 수는 있는데, 그건
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못하게 하는 부분. 새누리당은 뭘 할지 뚜렷하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근데 더민주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점들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없는 면인데 진보 정당은 좀 작은 어떤 그 지지 세력이지만 확고하잖아요. 하고 진보 정당이 뭘 할지 알잖아요. 선명하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히려 정의당이 그걸 흐트러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내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명부터 좀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지금의 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뭐 지적됐던 내용들 포함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진보정당다운 이런 메갈리아 논쟁 같은 거 그러게요. 사실 정말 정의당답지 않았죠. 정의당 하한가라는데 두 분 다 큰 이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굉장한 위기가 온 것이 사실이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지금 뭐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것만큼 이번에 뭐 의석수가 거의 반토막 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정의당도 좀 고민이 깊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들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하한가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게 정의당의 숙제 같습니다. 22일까지 당면 공모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이번 주는 상한가로 이해찬 민주당, 하한가로 정의당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뉴스닥 보도에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